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산철 리튬 배터리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약자로 LFP, 그리고 그것을 풀네임은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화학 공식으로는 LiFePO4죠. Li는 리튬, Fe는 철, PO4는 인산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리튬부터 읽지만은 한국에서는 거꾸로 뒤집어서 하죠. 그래서 이제 포스페이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산, 그다음에 아이언, 철, 그다음에 리튬.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인산철 리튬 배터리라고 읽습니다. 리튬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전지들 중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형제들을 보면은 리튬 폴리머, 리튬 망간, 리튬 코발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등이 있습니다. 리튬은 그리스 말로 리토스,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돌들에 어느 다소의 리튬들이 포함되어 있죠. Fe는 페룸으로 철이라는 뜻입니다. 철도 흔하게 있는 물질이죠. PO4는 인산인데 인산은 비료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또 음식 첨가물로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과 철과 인산은 아주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값싼 물질들입니다. 4강에서는 4.1에서 4.6까지 세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동영상 2편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산철은 4개의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양극재가 있는데 이거는 플러스 극입니다. 영어로는 캐소드라고 얘기를 하며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에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가 인산철이기 때문에 양극재로는 LFePO4, 즉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의 합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이 양극재가 또 많이 있으면은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튬의 Li, 이 양극 이온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음극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지의 마이너스입니다. 에노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 음극재의 재질로는 탄소가 주 원료인 그래파이트, 말하자면 흑연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흑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가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한 전해질을 충진을 해서 그 스타킹과 같이 생긴 망 사이로 리튬 이온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전해질이 있는데, 이 녀석은 양극재에 붙어있는 리튬 플러스 이온이 음극재의 이 그래파이트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줍니다. 주로 리튬 소금을 이용해서 전해질을 만들고 있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양극 전극판에는 알루미늄 포일이 사용되고 있고요. 음극 전극판에는 구리 포일이, 즉 구리 얇은 포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 전극판에는 인산철 리튬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말하자면 떡반죽이 돼가지고 양극 전극판에 붙어 있고요. 충전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 리튬 이온들이, 플러스 이온들이 우측 시커멓게 돼 있죠. 음극 전극판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탄소, 즉 흑연은 흑연의 탄소의 결정체가 흑연이죠. 그래파이트라고 해서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꿀벌의 벌집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벌집에 꿀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망가지지가 않죠. 그와 같이
마치 큰 건물에 있는 일정한 주차장에 차들이 쭉 이렇게 주차를 하러 들어오는 것 모양 같이 플러스 리튬 이온들이 충전을 하게 되면은 육각형 주차장 안으로 흑연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충전되는 모습입니다. 폴리머 분리막은 꼭 마치 스타킹 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로 플러스 리튬 이온들이 이 질주를 해서 우측에 있는 탄소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에 그 리튬 소금과 솔벤트를 섞어 가지고 충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진된 이 전체 플레이트는 밀봉이 돼 가지고 한 장의 판이 되는 것이죠. 이 판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각형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1996년도에 처음 인산철이 학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때 인산철의 여러 가지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단점이 뭐냐면 Low Electrical Conductivity, 이 말은 뭐냐면은 전기가 잘 통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거꾸로 들으면 High Electrical Resistive죠. 그러니까 저항성이 좀 강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산철을 나노 알갱이, 나노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카본 나노 튜브라든지 그런 데다가 코팅을 해봤더니 이 인산철의 이온이, 리튬 이온이 아주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전해질들이나 또 음극재 들을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인산철 배터리를 시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인산철 배터리는 다른 리튬 계열의 배터리들보다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알다시피 리튬은 돌멩이요. 인산은 뭐 우리 먹거리고, 그리고 철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코스트가 저렴합니다. 또한 코발트처럼 뭐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전기 특성이 꽤 괜찮아요. 물론 기본 전압은 좀 낮기는 합니다만은 이 녀석이 평균 그 뭡니까 충방전 특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산철은 장기적으로 오래 놔둬도 납산 배터리나 다른 것처럼 불안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이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특성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또한 더 좋은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도 만중에서 만방전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한 라이프 사이클을 쓰더라도 아주 이 라이프 사이클 좋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 특성을 조금 보게 되면요, 아까도 우리가 그 그림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양극재에서는 알루미늄 판을 쓰고 있고요, 음극재에서는 구리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이 추운 온도에 놔두거나 또 뜨거운 온도가 되게 되면은 양극 그 구리판과 알루미늄 판들이 늘어나거나 또 그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리의 열팽창 계수가 8.1이라고 보면은 철은 12예요. 구리가 18입니다. 알루미늄이 24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열팽창 계수가 높을수록 잘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찻길의 철도가 12라고 그러면 구리는 18이고 알루미늄이 24니까 이 녀석들이 이 전기, 즉 전기는 은 다음으로 구리나 알루미늄이 좀 쓸만한데 열 팽창 계수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추운 데나 너무 더운 데에서 인산철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안에 있는 구리 포일이나 알루미늄 포일들이 늘어나거나 쪼그라들어서 코팅되어 있는 이 인산철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충전, 즉 충전 전압을 너무 과하게 때리게 되면은 인산철에 배가 부르거나 이거를 스웰링 또는 볼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불러 오르는 현상이 일게 되기도 하고요. 또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약간의 이제 배부름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라이프 사이클을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인산철 배터리의 외부에서 압력을 해가지고 압축을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표는 280A짜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만은 대부분 거의 모든 인산철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공칭 전압 노미널 볼테이지는 3.2V입니다. 그리고 최대 충전 전압은 3.65V입니다. 이 이상 충전하시면 안 되겠죠. 과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전 최하 전압이 2.5V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OC는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Status of Charge, 충전 상태는 10에서 9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 차징 템퍼레처는 0도에서 55도까지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은 추운 영하에서 시동용 배터리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55도씨이기 때문에 뜨거운 보네트 안에서도 충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추운 날에는 알루미늄판과 구리판이 쪼그라들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그래파이트들이 금이 가고 코팅들이 균열이 생기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계속 열화가 되게 됐습니다. 뜨거운 보네트 안에다가 만약에 인산철 배터리를 넣고 시동용으로 쓰신다면은 한여름에 온도가 보네트 안에는 85도씨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 똑같은 현상으로 동판과 알루미늄판이 또 늘어나게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 재료들이 모두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가게 돼서 결국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배터리들이 열화가 되게 됩니다. 인산철은 대개 12V는 4개의 셀을 쓰게 되는데 4개의 셀 중에 하나라도 밸런싱이 맞지 않거나 또는 하나가 열화가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배터리 4개를 전부 다 못 쓰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여름에 캠핑을 하고 한겨울 동안 캠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충전과 방전을 해주시길 바라며 장기 보관 시에는 만충전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 상태를 30에서 50% 이내까지 유지를 한 후에 장기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해가 되어서 여름에 다시 쓰실 때는 만충전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저의 최대 충전 전압으로는 3.65V로 되어 있는데 3.6V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저 전압도 2.5V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만은 3V까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전류로는 0.5까지도 괜찮다고 하지만은 실용상 0.2C, 여기서 C는 capacity, 즉 배터리의 용량입니다. 현재 우리가 280A를 쓰고 있으니까 0.2C는 0.2 곱하기 280, 즉 56A가 됩니다. 0.2C로 이하로 충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V 시스템에서는 인산철 배터리 셀을 4개를 가지고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충전 전압은 3.6 곱하기 4, 14.4V가 적정하고요. 최저 방전 전압은 3.0 곱하기 4, 12V가 적정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